실비보험 가입하신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이제 실비를 강제로 바꾸시죠. 대신 일부 보상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를 받아야 수락하시겠나요? 50만원? 100만원? 아니면 500만원? 사실 이 가치를 돈으로 딱 잘라 계산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최근 법 개정을 하면서까지 약관 변경을 통해 실비보험 재매입에 대한 토론이 실제로 이루어졌는데요. 안녕하세요, 건넨수당입니다. 최근 5세대 실비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세대를 시작으로 현재는 4세대 실비보험이 판매되고 있으며 올 연말부터는 5세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분명 좋아지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모르시면 정말 안 되는 중요한 내용과 실비보험 재매입 시행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기존의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병원비 혜택을 많이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참고하셔야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나온 보도자료를 보신다면 제목이 실손의료보험,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 때 도움되는 보험상품으로 재탄생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실비보험의 보험료를 더 낮추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데 그 세부 내용을 보신다면 앞으로의 실손보험은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상하는 상품으로 개편한다고 하며 약관 변경 조항이 없는 초기 가입자 1,600만 명의 계약 재매입을 통해 보상을 받고 기존 계약 해지 및 신규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큰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초기 가입자의 계약 재매입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왜 이렇게 정부와 보험회사는 1, 2세대 초기 가입자의 실비보험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세대 실비보험에 대한 손해율과 손실액을 보여주는 자료인데 특히 1, 2세대 실비보험을 본다면은 201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단 한 번도 손해율이 100%보다 낮았던 적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로 받은 돈보다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더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손실액 자체도 매년 수천억 원에서 1조 안팎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세대별 비급여 자기부담률과 계약당 평균 비급여 보험금 수령 금액을 본다면 1세대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이번 시 자기부담률이 0%이며 22년도에는 36만 1,000원, 23년도에는 36만 3,000원, 24년도에는 평균 지급 비급여 보험금이 40만 원이라고 합니다. 24년도 기준으로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가 평균 4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세대의 경우에는 이번 시 자기부담률이 20%이며 22년도에는 21만 9천원, 23년도에는 23만 1,000원, 24년도에는 25만 4천원씩의 보험금을 받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4세대 실비보험은 자기부담률이 20%에서 30%이며 22년도에는 7만 4천원, 23년도에는 10만 9천원, 24년도에는 13만 6천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말은 단순히 금액만 봐도 1세대는 4세대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아무래도 자기부담률이 없다 보니 환자 입장에서는 잦은 병원 내용과 치료를 할 수 있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자기부담률이 높은 3세대, 4세대 실비보험보다 1, 2세대 실비보험이 더 많은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초기 가입자인 1,600만 명의 계약 재매입에 대한 부분들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매입을 통해 4세대 또는 5세대로 변경을 하여 손해율과 손해액을 줄이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 토론회 이후 나온 보도자료에서도 계약 재매입에 대한 최종 발표안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건 내용을 순서대로 보면서 뒤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비보험의 개혁과 추진 배경을 보자면 우리나라 국민 중 무려 4천만 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총 진료비 133조 원 중 실비보험이 약 14.1천억 원인 10.6%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1, 2, 3세대 실비로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본인 부담금이 0%에서 20%, 30%로 확대가 되었고, 과잉진료 비급여인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보장한도 제한과 횟수 제한, 그리고 비급여 이용에 따른 보험료 할인 할증제가 시행을 하면서 바꿔왔지만 사실상 불필요한 과도한 비급여가 늘어나고 의료 인력의 비급여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실손보험의 보험금이 상위 9%에게만 전체 80%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100명 중에 9명이 전체 보험금의 80%를 받아가고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100명 중에 65명은 보험금을 하나도 못 받고 보험료만 납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5세대 실비보험에서는 정부와 보험회사가 정말 칼을 갈고 나왔을 만큼 충격적이고 믿기지 않을 내용들이 많이 생겨나는데요. 특히 15년, 5년 재가입 주기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실비보험은 내가 병원에서 나온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보험으로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실비보험도 큰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갱신형으로 가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며 보장이 축소될 수 있고, 원치 않을 때에는 계약 종료와 함께 추후에는 부담되어 폐지를 해야 할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어떠한 실비,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몇 세대 실비를 가입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갱신 주기가 몇 년인지, 자기 부담금이 얼마인지, 몇 세에 종료가 되는지, 재가입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한 실비는 1세대 실비라고 불리며, 해당 실비는 통원 시 자기 부담금이 5,000원 또는 1만원 공제 후 전액을 보상해주고, 입원 시에는 본인 부담금이 0%, 아예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09년 8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가입한 실비는 2세대 실비보험이라 불리며, 자기 부담금은 선택형 기준 급여, 비급여 10% 공제 또는 급여 10%, 비급여 20% 공제 이후 보장해주는 실비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2017년도 4월부터 2021년 6월 31일까지 판매한 3세대 실비보험은 선택형 기준 자기 부담금은 급여는 10%, 비급여는 20%였으며, 이때부터는 3대 비급여 특약인 MRI,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가 따로 분리되어 해당 항목은 자기 부담금이 30% 공제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하고 있는 실비보험은 4세대 실비보험으로 불리며, 자기 부담금은 급여 20%, 비급여 30% 공제 이후 보상이 됩니다. 정말 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 종류에 따라서 보상과 자기 부담금 조건들이 전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번에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재가입 주기를 말합니다. 1세대 실비보험에서는 재가입 주기가 없어 내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조건을 평생토록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정말 지금 다시 가입하고 싶어도 진짜 가입을 할 수 없는, 저에게는 꿈과 같은 실비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3세대, 4세대 실비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존재하는데 3세대 실비보험은 15년, 4세대는 5년 재가입 주기가 존재합니다. 3세대 실비보험은 처음 판매가 된 것은 2017년도 4월부터이니 2032년 4월부터는 이제 재가입 주기가 이뤄질 테고, 4세대 실비보험은 2021년 7월부터 판매가 되었으니 2026년부터 재가입이 될 예정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실비를 가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가입 주기가 도래한다면 강제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실비로 재가입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현재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있는데, 바로 2세대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일 겁니다. 2세대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재가입 주기가 없는 실비도 있고 15년 존재하는 실비도 있습니다. 2013년도 3월 31일까지 판매한 2세대 실비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없고, 그 이후에 판매한 실비는 재가입 주기가 15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2세대라 하더라도 가입 시기에 따라 재가입 주기 조항이 있는 실비가 있고 없는 실비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재가입 주기가 다가왔을 때 통보를 받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가입 주기가 아직 크게 와닿지 않거나 크게 상관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분들께서 당장 내년부터 바뀐 5세대 실비보험으로 재가입이 된다고 한다면은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50%로 늘어날 수 있고 그동안 꾸준하게 받았던 도치료 보험도 보상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으며 몸살도 나고 배탈이 났을 때 병원에서 맞았던 영양제, 수액 등도 보험금이 하나도 안 나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알고 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대체 5세대 실비보험은 어떠한 조건으로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이번에 나온 보도자료를 함께 보겠습니다. 병원비에서는 크게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는데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도 현재 판매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기 부담률도 2번 20%, 외래는 20%와 1, 2만원 중 큰 금액으로 현행과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1, 2, 3, 4세대 실비에서 보장이 안 했던 임신과 출산 관련해서는 5세대부터는 새롭게 보장이 되다 보니 급여 부분에서는 더욱 좋아졌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저출산 시대에 맞게 관련 항목들이 늘려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은 급여가 아니라 비급여에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보험 설계사 입장에서도 한편으로는 5세대 실비보험이 이제 판매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실현이 가능한 부분일까? 이대로 변경이 된다고 하면은 소비자들이 가만히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 자체가 충격적이었는데 한번 자료를 살펴보면은 비급여 의료비는 현재와는 다르게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뉘어져 질병에 따라 자기부담금과 한도, 미지급 보험금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증이라고 하면은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 외상 등 건강보험에서 산정특례 대상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중증은 그 이외의 나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증에 대한 보상 한도나 자기부담금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보험과 동일하게 연간 5천만원, 통원 20만원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자기부담률도 2번 30%, 통원 또한 30% 3만원으로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이 4세대부터는 빠져 있었던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5세대에서는 중증에 대해서는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입원으로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 시 내가 아무리 많은 자기부담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연간 5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을 하면은 나머지는 전부 돌려준다는 뜻인 거죠. 이것 또한 4세대 실비보험에서는 급여에는 해당이 되었지만 비급여에서는 아예 빠져 있어서 정말 아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5세대부터는 다시 신설이 되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 1, 2, 3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분들 중에서 4세대로 전환을 하실 때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아쉬운데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5세대부터는 비급여에 대해서도 중증은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생기다 보니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근데 문제는 비중증입니다. 우선 비중증을 이렇게 바꾼 이유는 의료체계 왜곡과 보험료 상승의 주 원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변경 내용을 보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우선 한도부터 크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연간 1천만원 한도에서 통원은 일당 20만원, 2번은 회당 3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에 2번 5천만원 한도에서 300만원 한도로 줄어들게 되고 통원도 회당 20만원에서 일당 20만원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것 또한 정말 문제인 게 원래는 하루에 내가 병원을 몇 군데씩 다닌다 하더라도 20만원씩 각각 보장을 받았지만 이제는 회당이 아니라 하루에 20만원 한도가 부여가 되다 보니 5세대 실비보험부터는 하루에 최대 20만원 한도로 변경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도보다 더 놀랄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자기부담금입니다. 기존에는 2번 30%, 외래 30% 3만원에서 2번 50%, 외래 50% 5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그동안 병원에 가서 자기부담금 없이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절반은 내가 내야 된다는 소리인 겁니다.
엄청나게 크게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중증에 대해서도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도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꼭 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보험금 미지급 사유인데요. 이것도 진짜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원래부터는 보험금 미지급 사유에는 미용과 성형 같은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안 됐고, 예전부터 당연히 안 된다고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등 일부 비급여 항목들이 추가적으로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10만원짜리 도수치료 받으시고 자기부담금 1만원, 2만원씩 내신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돌려받으셨는데, 이제부터는 도수치료비 10만원을 모두 본인이 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변경 내용을 보면은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과 5세대 실비보험을 비교했을 때 급여는 자기부담률은 동일하지만 임신과 출산을 신규 보장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비급여는 5세대에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뉘게 되고요. 중증에 대해서는 한도나 자기부담금은 변동이 없고, 4세대에서는 비급여가 빠져있던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오히려 생기다 보니 이 부분이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비중증에 대해서가 문제인데요. 한도도 1천만원에 통원 1당 20만원, 입원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자기부담금도 50%로 늘어나게 되고,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는 보험금 미지급으로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긴장했던 계약 재매입 있죠. 실비보험 재매입에 대한 내용을 보자면은 1세대 및 2세대 초기 가입자인 재계약 주기가 없는 분들, 계약자는 총 1,600만 명이며 계약 재매입 시행은 의료 이용량이 많지 않으나 높은 실손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계약자들을 위해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자에게 일부 보상을 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재매입을 시행하는 이야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1,600만 명 중에서 의료 이용량이 많지 않으며 높은 보험료를 위해 재매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는 당장 의료 이용보다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자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게 아닐까요? 의료 이용량이 높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재매입을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여기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법 개정을 통해 약관 변경을 하겠다는 발표로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혼란스러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계약 당시에는 없었던 약관을 법 개정까지 하면서 재매입을 하겠다고 내용을 검토를 했으니까 조금 혼란스러웠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부분은 삭제가 되며 원하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법 개정을 통한 약관 변경이라는 내용 자체가 언급이 된 만큼 실제로 2세대를 가입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이젠 언젠가는 좀 강제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재가입 주기가 없는 분들은 우리들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분명 이렇게 5세대로 대폭 변경이 되면서 실손보험료가 30%에서 50% 정도 저렴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저렴해진 만큼 내 자기부담금도 늘어나게 되고 보장 항목들도 줄어들게 되며 이제 이게 호불호가 확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세대 실비보험이 출시가 되기 이전에 본인의 실비보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텐데요. 그럼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실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면 좋을지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우선 4세대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실비보험을 지금 잘 유지하고 계시면서 5년 뒤에 재가입 주기가 도래했을 때 거기에 맞게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세대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세대 실비보험 가입자 분들께서는 보험료에 따라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험료가 크게 부담이 없다고 하면은 3세대 실비보험을 잘 유지해 주는 게 좋겠지만, 보험료가 부담이 되거나 전환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저라면은 5세대 실비보험으로 상품이 변경되기 이전에 4세대로 전환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3세대와 비교했을 때 4세대 실비보험도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지만 5세대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부담금도 5세대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낮고 미지급되는 항목들도 아직까지는 없으며 보험료도 충분히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4세대 실비보험으로 한번 거치신 다음에 5년 뒤에 5세대 실비보험으로 넘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2세대 실비보험 또한 2013년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하신 재가입 주기가 15년 존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2028년도부터 재가입이 이루어질 텐데요. 그 시기에 맞게 재가입을 하시면 되고, 혹시나 지금 당장 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3세대와 마찬가지로 4세대 실비보험으로 한번 거쳐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가입 주기가 존재하지 않는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께서는 정말 끝까지 최대한 현재 보험을 유지하시는 게 좋아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언젠가는 따를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보험이 아무리 좋아도 유지가 안 된다면은 정말 좋은 보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보험료에 따라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실비가 아예 없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비가 아예 없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4세대건 5세대건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실비보험은 살면서 정말 꼭 필요한 보험 1등이거든요. 오늘은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최종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을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올바른 보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용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